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몇 달간의 숙고 끝에 시행된 비숍의 서드맨 스토리라인은 대시 앳더 비치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에 대한 반응은 빠르고 격렬했으며 그 파장은 사건이 발생했던 데이토나 일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호건의 터널이 불러온 변화와 관련하여 DDP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TBS 본사의 수많은 전화와 편지, 그리고 이메일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건이 악당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을 두고 회사를 지탄이 됐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PPV에서 선보인 호건의 프로모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TBS가 호건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여 그가 그러한 변심을 한 것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팬들은 전화와 메일 등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회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터너의 중역 중에 한 명인 조 유바 역시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호건이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를 떠올렸다. 갑자기 헐크 호건이 악당이 되었던 때를 회상한 유바는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수여했다. 그리고 WCW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진행된 위클리 쇼에서 몇몇 WCW 로스터들은 지난밤 호건이 보인 액션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이는 선역과 악역의 캐릭터 경계 없이 이루어졌다. 헐크 호건의 전 매니저이자 지금은 던전 오브 둠 무리에 속한 지미 하트는 호건의 터널에 대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포 후스맨의 안 앤더슨은 제가 본 그 장면은 저를 토하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라며 보다 직설적인 감상평을 남겼다. 스팅의 경우 지난밤 당신은 어린아이들을 파괴하고 모욕했습니다 라고 표하며 분노와 화를 인터뷰에 담아냈다. 가장 신랄한 발언은 마초맨 앤디 세비지의 입을 통해서 뿜어져 나왔다. 세비지는 즉석에서 그의 애친구를 헐리우드라고 비꼬며 호건에게 입은 배신의 상처를 되새겼다. NWO 스토리라인이 준비되어 온 과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의 집합체와도 같았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여러 상황들과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연하게도 겹겹이 맞물리면서 마치 철저한 기획하에 전개된 스토리와도 같은 일대 서사를 탄생시켰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과정의 시작은 케빈 내시와 스카폴이 맺고 있던 WWF와의 계약 진행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적을 결심한 아웃사이더즈의 계약 만료일은 서로 6일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WWF를 퇴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비숍은 이 두 스타를 큰 인터벌 없이 자신의 프로모션으로 영입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비숍은 자신의 스토리라인 추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지만 때때로 그것은 항상 모르듯이 자연스레 진행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의실에 둘러앉아 대여섯 명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나누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이 그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체로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역순으로 검토해가며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변수는 로스터의 갑작스러운 부상일 수도 있고 계약상의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변수는 팬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계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매주 라이브 레슬링 쇼를 제작하는 것은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과 각종 조사 및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15분 단위 또는 분 단위 시청자 수 분석 등을 활용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관중이 있었고 아레나에서 팬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우리가 그간 수립해온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매주 제작되는 WCW의 프로그램들은 다음 주 에피소드로 연결함에 있어 그 연계가 제법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과에 힘입어 관련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유지하는 데 힘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밤에 라이브 이벤트를 끝마쳤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다가오는 쇼를 위한 세부 사항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조율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들은 차치하고 매치 메이킹과 주간 스토리라인은 여전히 부커인 케빈 설리번이 맡아 이를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비숍은 WCW가 창의적인 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매진했다. 1996년의 여느 평범한 주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설리번은 다음 주 나이트로를 위한 구성과 개요는 대체로 전주 목요일 오후 무렵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쇼의 제작에 참여했던 한 제작자는 그렇지 않았다며 설리번의 설명에 반박했다. 그는 라이브 쇼의 최신 구성안을 위해 매주 아레나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가끔은 이벤트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는 동안에도 이러한 분주함이 발생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실시간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어떠한 분주함도 발생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연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나이트로에서 렉스 루거가 서프라이즈 등장을 알린 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루거의 등장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 또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모먼트가 돌발적으로 창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분주할 것이 없었던 순간이었다. 이는 전형적으로 데스크와 필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의 상충이기도 하다. 스토리를 책임지는 부커는 다음 주 에피소드에 윤곽을 그려 그 계획을 검토 및 확정한 뒤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라이브 상황에 맞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작진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부커와는 사뭇 달랐다. 가령 라이브 TV쇼 도중 스토리 전개에 흥미를 가미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부커가 즉석에서 하나의 프로모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부커의 관심사는 양질의 프로모를 선보여 후속 스토리를 더욱 탄력있게 가져가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이벤트 시트를 바탕으로 원활한 제작에 집중 중이던 제작진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추가된 세그먼트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위치와 입장 차이로 인해 각자가 생각하는 기억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